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대박난 돈까스 집이다. 우선 이름부터가 독특합니다. 수수하지만 굉장히 좀 특이하죠. 전국에 20여 개 가맹점을 갖춘 멋진 프랜차이즈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게 초기 유입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냈어요. 브랜드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해야 하는 작업도 확실하다는 거를 저희도 알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알크루에서 공간 디자인과 브랜드 디자인을 하고 있는 홍이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9월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되게 많은 행사와 대회 활동들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 WDC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이 되면서 그거에 관련한 활동이라거나 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게 공간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공간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공간이 주는 경험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공간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 좀 독특한 방식으로 브랜드를 성장시킨 재미있는 사례, 저희가 작업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앞서서 요약을 드리자면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대박난 돈까스 집이다 라고 하면 되게 흥미롭잖아요. 저희 고객사인 수수하지만 굉장해 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름도 독특하죠. 일본식 돈까스 전문점이고요. 이 첫 번째 매장을 저희가 2019년에 작업을 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점은 웨이팅을 계속하고 있고 전국에 20여 개 가맹점을 갖춘 멋진 프랜차이즈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하지만 굉장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디자인이라는 걸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시공 말고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떤 공간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브랜드 전략에 따라서 적절한 공간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상업 공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 때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공 품질의 균일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 말고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본다면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도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최종 소비자도 물론 고객이긴 한데 이 가맹점주 또한 본사에게 운영 대행 상품과 IP를 구매하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가맹점주를 위해서 본사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대응이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시각물들이거든요. 강력한 IP를 바탕으로 해서 본사에서 좀 홍보를 도와주고 이를 시한물화해서 매장에 지원을 한다면 가맹점주분들께서 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고 대응도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수하지만 굉장해 라는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처음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 이름부터가 독특합니다. 수수하지만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리고 아주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이런 강아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했느냐, 이 이상한 이름과 이 강아지가 도대체 일식 돈까스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건 모두 이제 유저 생성 컨텐츠를 자극하기 위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에 저희가 대표님이랑 이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떻게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만 만들어준다면 맛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은 내가 손님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2019년 당시에는 인스타그램, 그 중에서도 해시태그가 되게 주요한 성과를 내던 시절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사람들 입에 이 브랜드를 오르내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친구가 즐겨보던 일본 드라마 수수하지만 굉장히 교열걸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요거의 네이밍을 좀 차용하고, 물론 상표권은 저희가 다 해결을 했고요. 뭔가 좀 길고 독특하지만 어감이 나쁘지 않고 외우기도 좀 쉽고 입에 달라붙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소셜 계정을 통해서 소통을 진행을 했었어요. 종이컵이나 휴지 같은 일회용품들에서 이 캐릭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여기 보시다시피 주문지라거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저희가 추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련의 활동들이라는 거는 그 속된 말로 어그로 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유저 생성 컨텐츠를 자극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이 맛있다, 매장이 예쁘다 이런 거 외에 내가 돈까스를 먹으러 갔는데 되게 귀여운 강아지 키링을 받았다, 이름이 진짜 이상한데 음식은 맛있더라, 이런 것처럼 돈까스도 수수하지만 굉장한 맛이었다,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게 초기 유입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수수갱 초기에는 점포 끝자락 거기가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언덕배기였거든요. 이 언덕길을 올라가서 맛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그 경험에 대한 이제 반발작용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는 고객들에게 더 친근한 접근 그리고 유의미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재미 요소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어서 이게 백화점 입점이랑 가맹 사업으로 전개가 되었을 때도 이 전략이 되게 유효하게 작동들을 했거든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팝업 형태로 전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팝업이 지금만큼 익숙한 형태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굿즈를 제공하는 형태로 프로모션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이 돈가스 집에서 키링 나눠준다고 돈가스를 먹으러 가시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캐릭터 RP 그리고 소셜 소통이 이제 팬층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실질적인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웨이팅하는 시간들이 좀 덜 지루할 수 있도록 강아지가 점을 봐주는 운세 뽑기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같이 배치를 했어요. 이게 경험의 밀도를 높여주는 작용도 했고, 실질적으로는 컨텐츠로도 물론이지만 매출도 꽤 많이 만들어줘서 어떤 달에는 직원 한 명분의 인건비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강아지 캐릭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브랜드의 종합적인 경험을 만들기 위한 요소였습니다. 당연히 먼저 맛이 있어야죠. 맛이 있어야 되고, 수수하지만 굉장히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에 메뉴 구성도 되게 훌륭하고 마지막에 디저트, 샤베트까지 챙겨주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는 모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컨텐츠들, 나눌 만한 이야기들,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뭔가, 그리고 정말 친절하고 섬세한 직원분들, 단순히 이제 예뻐서 맛있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합쳐서 브랜드로서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갖춘 브랜드 전개 방식에서 공간은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적절한 배경으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내 테이블 위에서 펼쳐지는 음식 경험, 그리고 내 카메라 안에 담기게 되는 이 캐릭터에 대한 경험이 돋보일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천장이나 벽체 필름 같은 것들을 통일하고 조도도 조정해서 음식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형태로 공간을 만들었고, 닷지 형태도 굉장히 최적화를 했어요. 닷지 안에서 직원들이 돈까스 트레이를 이렇게 내려줄 때 손님들이 너무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 그리고 또 내가 음식을 즐길 때 직원들의 움직임이 내 눈치가 거슬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높이를 되게 여러 번 수정하면서 조정을 했고, 여러 가지 소스들이나 서비스 용품들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시수들을 면밀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고 즐기고 사진 찍는 이 전체의 과정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옷과 가방 같은 것들은 뒤쪽에 걸 수 있도록 공간을 또 따로 마련해서 카메라 앵글 안에 담기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고, 브랜드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해야 하는 작업도 확실하다는 거를 저희도 알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수하지만 굉장해 이 브랜드의 사례를 통해서 시각 요소 기반 그리고 컨텐츠 기반의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디자이너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시각물을 중점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들도 되게 재미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